통영단 항로와 도로 곳곳의 통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영에서 매물도 등 15개 항로에서 26척이 통제되고 있고 울산 북구 제천교 등 지하차도와 잠수교 6개소도 막혀 있습니다. 이를 지역은 주변 하천 수위에 따라 통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또 경주 국립공원 등 3개 국립공원의 95개 탐방로도 진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가동한 비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태풍 말라카스 북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하늘길은 최대 혼잡을 빚고 있는데요. 귀경객과 귀국 여행객이 몰리면서 오늘 하루에만 43만 명이 전국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이번 연휴 최대 규모인 18만 500여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각 공항은 승객이 집중됨에 따라 종합 상황반을 운영하고 교통편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추절 연휴에 대만과 중국 남동부를 강타한 슈퍼태풍 무란티로 중국에서만 4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서 약 3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푸젠성과 저장성 등 남동부 2개 성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저장성에서는 이재민이 150만 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란티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49년 이후 중국 푸젠성 연안을 휩쓴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국내 13번째 지카 바이러스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고 귀국한 28살 남성의 혈액과 소변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필리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지카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모기 감시와 방제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주력 사업 분야와 관계 없는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에 대해 투자를 검토해 볼 것을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2011년 한성기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대출을 받을 때 강 전 행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부침을 거듭해온 검찰은 전방위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신동빈 회장을 올해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자택 등 1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계열사 대표들과 그룹 핵심 부서인 정책본부 인사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도 예외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는 20일 오전 유언 비자금 수사의 정점인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는 총수 일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지시 등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신 회장 측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 수사는 이처럼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그룹 전반에 포진한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사장들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특히 그룹 2인자 정책본부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출석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무리한 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을 마지막에 언제 뵀는지.
소환을 거부하며 일본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신총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 모녀를 어떻게 조사할지도 종착역을 앞둔 수사의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오는 20일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자 롯데그룹은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오전 9시쯤 출근해 서울 소공동 롯데본사 집무실에 머물다가 담담하게 검찰이 통보한 소환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의 소환 일정이 확정되자 롯데 관계자는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검찰에서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검찰 소환을 앞둔 추석 연휴에도 그룹 미래의 상징인 롯데월드 타워 등을 둘러보며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내에서 역대 최강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강진 피해 대책논의 긴급당정협의회에서 현지 조사를 벌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 원이 넘어야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면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탓에 일대 문화재 60건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진으로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36건 등 모두 60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대부분 지붕과 담장 기와 탈락, 벽체 균열 등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진 이후 기와 정비와 우장막 설치 등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며 19일부터는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기울기 변이 등이 발생한 첨성대는 과학적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경주 강진이 발생한 뒤 국내 원자력 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안전 관련 설비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강진 뒤 월성 1호기에서 4호기는 정밀 점검을 위해 수동 정지했습니다. 고리 2, 신고리 2, 3, 한빛 2호기는 정비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을 제외한 17기가 가동 중입니다. 앞으로 원자력 안전위는 각 원전의 설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정지한 월성 원전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능 시험과 정밀 점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서 경북 경주로 달려갔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강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경주발 안전 이슈를 선점하는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3일 경주로 달려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연일 정부의 적극적인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앙지 인근에 자리한 원전과 대규모 화학단지 등을 언급하며 지진에 대비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은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 날 지진 발생 지역 학교시설 등을 점검하고 월성 원전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도 찾았습니다. 신설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와 시공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손보아 올해 예산 심의부터 챙겨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추석 당일 지진 피해 현장을 돌아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여당 소속임에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와 구의역 사고 이후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도 지진 발생 하루 만에 경주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SNS 등을 통해 지진 대피 요령 등을 설명하며 피해 현장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경쟁적인 경주 방문은
지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안전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광빈입니다.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또 이념을 담은 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당 이름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6석을 얻은 정의당이 3년여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창당하며 진보정의당으로 당명을 정한 뒤 이듬해 7월 진보를 뺀 현재 이름으로 바꾼 정의당은 오는 25일 새 당 이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당들이 100년 정당을 내세우며 출범하지만 당명이 10년을 넘긴 정당조차 흔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1990년 민자당 창당 뒤 6년 만에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이듬해인 1997년부터 15년간 한나라당을 거쳐 2012년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이후 열린우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 16년간 무려 10번이나 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1828년 민주당, 1854년 공화당이 창당된 뒤 200년 가까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의회 정치의 시조인 영국 역시 노동당은 1906년, 보수당은 1912년 창당 이후 100년 넘게 당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명이 자주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과 정책이 아닌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이합 집단이 반복되는 구조가 꼽힙니다. 결국 몇 년이 멀다 하고 바뀌는 정당의 이름은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한국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한의 외교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유엔 총회를 무대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할 예정인데 북한의 대응 행보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제71차 유엔 총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개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추가 핵실험 직후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남북 외교수장이 나란히 참석해 치열한 북핵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22일 기조연설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일치된 대북 제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를 향한 전방위 외교를 거론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5를 보완하고 북한이 이번에 그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방안을 지금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갖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을 포함해 최소 15개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좁혀지는 소위망을 뚫기 위한 북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동맹 진영을 대상으로 여론전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은 지난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강요회의 연설에서도 대북 제재 결의는 또 다른 비동맹 국가를 교살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 직전 중국을 찾았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부국장은 지난 17일 또다시 베이징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북한 인권법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 사회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남조선 인권대책협회는 최근 발간한 백서에서 남한 사회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원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의 독재 정치로 국민의 권리가 말살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남조선 인권대책협회는 북한이 남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고 만든 전담기구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북한 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